예, 탈탄소 선박 국제 규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국성급의 임성환이라고 합니다.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관들과 산업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러 가지 기관들과 산업들이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현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MO에서 국제회사기구 초기 온실가스 전략, 간단히 말하면 IMO GHG 전략을 2018년에 발표했는데요. 이 논의가, 이 전략이 그 해운 산업의 탈탄소에 대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조치들을 수행할지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총 20가지 조치인데요. 단기 조치, 중기 조치, 장기 조치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조선에 적용되는 CO2에 대한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선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라고 해서 에너지 이피션시 디자인 인덱스라고 하고 짧게는 EDI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과거 10년간의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해서 2013년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들의 에너지 효율이 그보다 좋도록,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탄소 집약도가 그보다 낮도록 만들도록 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렇게 페이지 0,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들을 10%, 20%, 30% 계속 강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것은 탄소 집약도 등급인데요. 카본 인텐시티 인디케이터 레이팅이라고 합니다. CII 레이팅이라고 하는데 EDI와 EXI가 기술적 조치라면 CII 레이팅은 운항적 조치입니다. 기술적 조치란 말은 선박 자체에 물리적 조치를 가해서 CO2를 덜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이 운항적 조치, CII 레이팅은 실제 선박의 그 운항 데이터, 그러니까 연료 사용량, 운항 거리 등을 집계해서 선박의 에너지 효율, 탄소 집약도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E 등급을 받게 되거나 D 등급을 3년 연속 받게 된다면 이 선박들은 시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MEPC 76차가 완료되고 나면 당장 2023년 아니면 늦어도 2023년 전까지 EEXI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 출력을 제한을 하든지 뭐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달든지 하는 그런 물리적인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CII 레이팅에 대한 값도 같이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만약 이때 레이팅이 E 등급이 나온다면 시정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정 조치라는 것이 결국 심플하고 해서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서를 개정하는 것이 될 테지만 아무튼 시행 조치가 필요하고요. 이런 행위들은 계속 2024년, 2025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되면 EXI, CII 규제의 효율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서 탄소 집약도 코드라는 걸 새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IMO 말씀드렸듯이 EU MRV, 그러니까 선박 CO2 배출량 보고 강제화를 IMO보다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는 EU ETS,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조에 해운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입법 과정을 통해서 시행 시점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조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시행되긴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 세계에 1,500억 불의 해운 자금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18개 은행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개 은행이었습니다. 이 자금이 전체 해운 자금의 전 세계 해운 자금 3분의 1쯤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은행들이 포세이돈 프린시플이라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포세이돈 프린시플에 따르면 이렇게 아예 2050년까지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서는 탄소 집약도를 70%가 아닌 87.7%까지 감축해야 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 해운 물동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포센 프린시플,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IMO의 기준보다 최소한 탄소 집약도 부분에서는 더 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MO의 목표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달성하는 것이었다면 저희 그 초대형 컨테이너 선사들, 오일 메이저들은 더 빠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화주들 또 차트링 기업들이 차트링 액티비티 자체가 이 탈탄소화 기조, IMO의 목표와 일치해서 움직이는지를 매년 확인하고 이렇게 대회 발표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RE 100이라는 언급들이 앞 발표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는데 RE100은 그 전 세계 270개 기업들이 이미 참석했는데요. 이들이 사용하는 그 전기에너지를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한국의 SK그룹도 RE100 참여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운산업과 연관된 모든 관련 산업들이 탈탄소를 위해서 아주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박의 선종, 선박의 전령, 또 선박 선대의 구성, 또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지의 여력 등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기술들이 적용될 것이고요. 2050년 온실가스 50%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인데요. 일단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선속을 2019년 대비해서 2050년에 한 1노트가량 낮추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선대를 차지하고 있는 오일필드십의 비율이 전체 선대의 약 30%까지 줄어들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신조 발주량이 늘어나고 있는 LNG 퓨얼드십 의 비중이 2050년에 35%, 그리고 무탄소 연료가 2030년경에는 시장에 나와서 2050년경에 한 35%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IMO의 5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올 3월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올 9월에 다시 발표된 시나리오에는 무탄소 연료 선박의 비중이 더 늘어났고 이 변화의 기울들이 훨씬 더 가팔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LNG 퓨얼드십이 무탄소 시대로 가는 가교 역할을 당분간은 하게 될 것이고, 또 결국은 저희 무탄소, 그러니까 탈탄소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료의 전환, 무탄소 연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전망 속에 한국 선급은 선급의 규칙, 국제협약, 정부 협력을 바탕으로 선박의 설계, 건조, 운항, 폐선 내리까지 전생의 주기에 거쳐서 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이 행위들은 전 세계 51개 해외 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에 한국 선급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기관들의 탈탄소화 움직임에 한국 선급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운 산업, 그리고 저희 조선산업의 탈탄소와 그 움직임 속에 경쟁력 확보가 저희 한국 선급의 바로 경쟁력 확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그 고객들, 저희 선사들도 좋은 선사들이 이 탈탄소화 요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KR 기어스라는 웹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IMO, DCS, 또 EU MRB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저희 고객들이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EXI와 CII에 대한 기능도 KR 기어스에 곧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게 구현이 되면 저희 선사들은 EXI 값, CII 값을 그 선박에 대한 EXI와 CII 값을 실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탈탄소화 시대, 무탄소 시대의 전략을 결정하시는데 기반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규제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라 대응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관련 내용들은 한 4시간 분량으로 한국선급 유튜브 채널에 발표 자료들이 등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코비드 19이 저에게 일상에 주는 변화만큼의 큰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그 변화에 잘 적응해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 또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오히려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성급도 그 일원으로서 저희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와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